안녕하세요. 매월 주요 경제, 금융 및 산업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KDB 이슈터치. 오늘 주제는 무기가 된 산업의 비타민, 히토류로 한국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한동진 전임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최첨단 전투기까지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자원, 그 자원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문제는 이 히토류의 공급망을 중국이 쥐고 있고 최근에는 본격적인 수출 통제까지 시행하며 자원을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히토류가 무엇인지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이에 맞선 대응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토류가 어떤 자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스웨덴의 작은 마을 이테르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희귀한 흙이라 불렀고 히토류라는 이름은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희귀한 흙이라는 이름과 달리 히토류는 지각에 꽤 풍부하게 널려 있어 일부는 구리나 납보다도 지각 내 함유량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히토류를 구하기 어렵다고 할까요? 첫째, 히토류는 지각에 옅게 흩어져 있을 뿐 한 곳에 모인 광상은 드물어 경제성 있는 농축광채가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히토류는 화학적 성질이 극도로 비슷한 17개 원소의 총칭이어서 광석에 뒤엉킨 원소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엉겨붙은 이 17개 원소를 어떻게 분리해낼까요? 바로 용매 추출이라는 방식을 통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용매 추출이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을 미세한 반응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히토류 분리는 먼저 광석을 강한 산성 용액에 녹여 액체로 만든 뒤 여기에 특수 유기용매를 부어 휘저으면 17개 원소 중 원하는 원소만 골라서 유기용매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층만 떠내면 한 가지 원소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히토류는 원소끼리 성질이 비슷해서 한 번에 깔끔히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이고, 옮기고, 걸러내는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야 순도 99.9% 이상의 원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결국 히토류는 채굴하는 것보다 가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는 어디에 쓰일까요? 히토류의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은 연구자석입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은 같은 크기의 일반 자석보다 자력이 10배 이상 강하고 고온에서도 성능이 유지되어 작고 가벼우면서도 높은 출력을 내야 하는 기기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전기차 한 대의 구동 모터에는 약 2에서 5kg, 3.5MW급 해상풍력 터빈에는 약 2톤의 연구자석이 사용됩니다. 군사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에도 들어갑니다. AI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약 1기가와트로 500만 명이 1년간 쓰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이 막대한 전력과 발열을 감당하는 고효율 냉각팬과 정밀 공조 장비에도 히토류 연구자석이 폭넓게 쓰입니다. 히토류의 생산은 누가 책임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전략적인 계산에서 나온 발언이었는지 세계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선언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히토류 초저가 덤핑 공세를 펼쳤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1위 히토류 광산은 미국의 마운틴 패스였지만 환경 문제와 중국의 공세로 2002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완화된 환경 규제와 의도적인 가격 전략을 통해 독점적 가공 인프라와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채굴 단계에서 60%, 가공 단계로 가면 90%를 훌쩍 넘어섭니다. 뒤늦게 다른 나라가 히토류 가공 공장을 지으려 해도 기술 노하우 확보와 환경 규제 통과에 수년이 걸려 30여 년 전 덩샤오핑의 선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도 히토류로 맞불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1차 통제 조치는 2025년 4월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뷴 등 7개 핵심 히토류 원소와 관련 자석 소재에 수출 라이선스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단 1g도 수출할 수 없도록 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2차 통제 조치는 같은 해 10월에 이어졌습니다. 통제 품목이 5종 더 추가되고 가공기술 자체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외 적용 조항이었습니다. 중국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0.1% 이상 들어있다면 제3국 수출 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을 중국의 관리 범위에 두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산 히토류로 모터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산 히토류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여부가 중국의 결정에 달리는 셈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2차 조치는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2026년 11월 10일까지 1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다만 폐기가 아니라 유예이고 1차 조치인 핵심 히토류 수출 허가제는 지금도 작동 중이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히토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공급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을 뿐 역외 적용 유예 연장이나 수출 통제 해제 같은 구체적 약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히토류는 더 이상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아닌 과연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로 본격 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핵심 전략은 단순한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 중국에 집중된 가공 인프라 자체를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때 가동이 중단됐던 마운틴 패스 광산의 운영사인 MP 머티리얼즈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최저 가격을 보장하며 자국 내 채굴, 가공 기반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 등 주요 우방국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중국을 거치지 않는 공급망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히토류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특히 취약한 구조인데요. 이에 정부는 2026년 2월 5일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단기 위기 대응부터 중장기 자립화까지 아우르는 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단기 수급 위기 대응입니다. 히토류 17종 전체를 국가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별도의 히토류 수출입 코드를 새로 만들어 품목별로 수급 상황을 더 촘촘히 관리합니다. 둘째, 확보처 다각화입니다.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확대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자원 외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 생산 기반 육성입니다. 국내 히토류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시 광산 등 제자원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토류 R&D 펀드를 새로 조성해 대체, 저감, 제자원화 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원 자립화 노력 앞에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경제성입니다. 수십 년간 보조금과 완화된 환경 규제로 구축된 중국의 초저가 공급망을 대체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게다가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폭락시키는 치킨 게임을 벌일 경우 우방국의 신생 공급망이 무너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자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초저가 덤핑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됐다가 최근 미국 국방부의 투자로 되살아나고 있는 미국 히토류 광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DB 이슈터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